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프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장에서 케레스 방제 드론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케레스 방제 드론은 지금처럼 이제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여기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지금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얘는 체결이 안 된 상태라 갖고 지금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 케레스 방제 드론의 비행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대로 된 걸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이제 제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걸림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T자 이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프레임, 메인 프레임과 이 암을 여기 있는 이 나사 이 두 개를 통해서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을 때 그 힘을 주고 안 주고는 또 여기에 있는 요거 두 개가 이 나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여주는 이것 구조물도 여기 있는 나사 요거에 의해서 이제 그 타이트함과 느슨함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은 무조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되게 빡빡하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빡빡하게 만들 거고, 이렇게 빡빡하려면 여기가 꽉 조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제껴서 딱 했을 때 딱 느낌이 들 정도면은 이게 되게 미세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마른 목걸이 있죠. 요게 가장 바깥으로 빠져 있어야 가장 강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체결하는 방법은 조일 때 그냥 무작위로 조이지 마시고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놔두시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는 상태에서 조이면은 한 0.5mm든 밖으로 빠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은 더 타이트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헐렁거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좀 이 정도 빡빡한 정도로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T자형 구조물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처럼 똑같이 이 모양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가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꺼운 부분이 이 고정쇠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을 피해서 이렇게 먼저 넣어줍니다.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여기 나사는 지금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 아니라 이것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못 찾아서 동일한 사이즈의 이 까만 걸로 좀 체결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2.5mm 이런 육각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 케레스를 다루실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공구가 이런 육각 드라이버예요. 뭐 헥사 드라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 육각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공구의 앞을 보시면은 이게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나사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육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1.5, 2, 2.5, 3 그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게 되고, 그 중에서 얘는 2.5mm인 거죠. 케레스에서는 이 2.5mm 육각 드라이버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일단 요거를 조일게요. 이거 동일하게 뾰족한 쪽을 바깥으로 하면서 조여주겠습니다. 하나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밑을 약간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거. 뭐 간단하죠. 이렇게만 해도 0.5mm 정도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체결이 됩니다. 있는 힘껏 조여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조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나사가 필요한데 뭐 빼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 들어가야 될 거.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볼 드라이버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3mm짜리 볼 헥사 드라이버예요.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2.5mm였죠. 얘는 일단은 3mm예요. 그래서 두께가 이제 두꺼운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는 딱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타입으로 돼 있어 약간 둥굽니다.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나사를 조일 때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직각으로 도구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럼 이거 풀 때 이런 직각 방향으로 각이 져 있는 애들은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런 볼 타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볼 타입도 1.5, 2, 2.53 그렇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풀 때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가까이 봐보세요. 이제 넣어도 수월하게 들어가요. 이게 볼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그러니까 조심하게 잘 잡고요. 떨어졌네. 아이고 참 말하기가. 나와라. 어디 갔을까요? 하여튼 여기 걸렸네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나오는 구조이긴 한데 안에 선이 많아갖고 하여튼 좀 그러네요. 어디 보자. 나와라. 나와. 나왔다.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봐도 3mm가 들어가는 그런 나사라고 판단이 되네요.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런 볼 타입으로 이렇게 돌려줘서 꼽는다는 거. 여기다 한번 꼽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지금도 이게 직각 타입이었으면 안 들어가요. 지금 이런 타입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해도 이제 조여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 힘껏 조이세요. 이게 느슨해져 있으면은 어떤 나쁜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암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 두 개, 안에도 두 개가 더 들어있어요. 안에 두 개 더 들어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이 뚫려 있죠. 얘는 아무리 볼렌치라 해도 이 안에까지 이거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에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두 개와 이 밖에 있는 두 개, 총 4개가 여기에 있는 이 암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4개 그 나사가 풀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4개의 나사를 정확하게 조여주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 나중에 제가 조여 놓을 거고요. 요건 이제 임시로 이렇게 해놨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쪽을 더 해볼게요. 얘처럼 이제 하나를 이제 조이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덜렁덜렁 거리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나사. 요거를 안 조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요걸 조이는 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요 너트가 필요한데요. 너트가 이건 작네요. 여기에 맞는 너트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없으니까 요걸 빼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사를 조일 때는 이런 타입으로 조이다가는 여기에 손으로 힘을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체결하고 싶을 때는 더 수동적인 공구, 이런 기역자 렌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4mm 기역자 렌치인데 여기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4mm, 여기 이쪽으로 반대로 여기 머리가 4mm짜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 힘을 더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 공구보다는 더 강력하게 체결할 때 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손잡이 드라이버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간간히 이런 게 더 쓰일 때 손아귀에 힘이 덜 들어가요. 지금도 보시면 손잡이를 잡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굳은살이백입니다. 힘을 많이 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힘 많이 주는 부분은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벤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너트를 잡아주고요.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느슨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이제 힘이 덜 들어갈 때는 이런 게 월등히 편해요.
그냥 이렇게 손잡이로 돌리면 되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힘을 줄 때와 안 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빼봤어요. 그럼 얘가 이제 들어있었죠. 이 너트가 없어서 지금 요걸 빼갖고 여기다가 임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다 줘야 됩니다. 요거를 일단 힘을 덜 줄 때는 먼저 조여줘요. 지금은 이제 수동 공구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스크류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부러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보여드렸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특히나 이제 타입이 지금처럼 이렇게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제 그 구멍을 뚫는 드릴 형식도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여기 앞부분에 이 척 부분에 해당한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드라이버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바꿔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된 타입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런 전동 드라이버는 지금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게 있습니다. 1.52, 2.53 이 헥사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1.5 쓰고 싶다, 2, 3, 4 쓰고 3mm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mm 빼갖고 그냥 꼽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방향 여기 누르면 역방향 이런 식의 공구는 캐레스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나사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쪼여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내가 이런 수동 공구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힘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이런 전동 공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동 공구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여기에 토크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토크라는 건 이제 힘 조절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런 드론 종류들은 실제 헬기나 비행기처럼 더 큰 모델도 아니고 나사가 대단히 더 강성을 유지하는 강한 애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전동 드라이버는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힘보다 얘가 더 세요. 그래서 이 토크 조절 안 하고 막 쓰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나사들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나면은 그거 빼고 다시 꼽는 게 대단히 난해하기 때문에 힘 조절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잘 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 그것도 이제 중요한 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동 드라이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토크 이거를 조절하는 정도까지 알고 합니다. 얘는 한 3 정도로 해야 괜찮겠다. 얘는 9 정도 해야 되겠다. 얘는 뭐 14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갖고 하셔야 이런 전동 드라이버를 다루실 때 실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지금 이거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수동 헥사 드라이버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꼽았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이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봐야 힘의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훅 돌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이렇게 느슨한 정도예요.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로만 쪼여졌어요. 제가 있는 이거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꽉 잡고 꼽아줬죠. 그 다음에 이런 데 잡고 돌리면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사람 힘보다 훨씬 세게 쪼일 수가 있어요. 이런 끝부분을 잡고 돌리면은.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거의 안 움직일 정도로 빡빡해졌죠. 그러니까 공구가 여기에 있는 이런 핸들용 헥사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역자 렌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크 조절이 가능한 전동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 이런 벤치도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모두 다 필요한 공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다 구비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룰 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편하게 이제 정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무리로 여기 위에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는 나사 요걸로 이제 쪼여져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꼽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밑에도 이제 너트가 필요합니다. 너트가 너트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는 2.5mm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잡아줘서 이게 느슨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쉽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쉽게 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좀 빡실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러면은 얘도 이제 타이트하죠. 그럼 이게 완성이 된 상태고요. 아까 이 나사 하나만 덜 조인 거고 좀 이따 조일 건데 일단 이렇게 딱 해서 딱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돼야 강력하게 체결이 된 거고 이게 위아래든 좌우든 이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이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드론은 어디든 떨리면은 안 좋아요. 무조건 확실하게 고정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케레스 같은 경우는 구조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있는 나사 4개와 그리고 조여주는 이 걸쇠 부분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타이트하고 간격이 딱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이 강력하게 체결이 된다는 거. 요거만 알고 계셔도 이 케레스를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더 잘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